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화요일 저녁 방송 사계의 가을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계절을 잘 즐기실 수 있도록 가을에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을은 말도 살이 찌는 풍요로운 계절이지만 가을을 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성이 깊어지기도 하죠. 쓸쓸해지기 쉬운 계절도 저희와 함께라면 풍성하고 따뜻한 가을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가을을 잘 즐기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가을의 시작을 함께 보내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지수입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2025년이 99일 남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99일만 지나면 올해가 끝난다는 말인데요. 인터넷에선 남은 100일 동안 습관을 만드는 100일 챌린지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낮과 밤의 시간이 같아지는 추분이기도 한데요. 오늘이 지나면 낮은 짧아지고 밤은 점점 길어집니다. 99일 남은 하루의 추분까지 가을이 온 게 실감나는 하루인 것 같은데요. 시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계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까 말까 고민했던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 올해는 99일이나 남았고 우리에겐 아직 가을과 겨울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가을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오셨습니다. 사계 가을편에서 다룰 첫 번째 가을 이야기는 바로 가을에 하기 좋은 취미인데요. 요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취미를 찾으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는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죠.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취미를 찾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이 방송을 통해 취미 하나 만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취미는 바로 산책입니다. 여름엔 더워서 밖에 못 나갔지만 이제 그런 핑계도 될 수 없는 날씨가 됐죠? 지금부터 가을에 맞는 전주 산책길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학교와 아주 가까운 덕진공원인데요. 구정문에서 출발해 10분이면 도착하는 덕진공원은 야경으로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일몰 시간에 맞춰가면 가로등이 켜지는 낭만적인 순간과 노을을 함께 볼 수 있으니 꼭 저녁에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날씨에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덕진공원을 산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정문에서 출발하신다면 UBS의 저녁 방송을 들으며 출발해도 정말 좋겠죠? 두 번째 산책 장소는 바로 바람 쐬는 길입니다. 바람을 쐬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기분 전환을 위하여 바깥이나 딴 곳을 거닐다 라고 하는데요. 전주 바람 쐬는 길은 정말 이름 그대로 산책하기 좋은 길입니다. 한병터널로부터 색장동 마을까지 이어지는 약 3.4km의 길을 말하는데요. 길 중간에 공용 자전거 대여소도 있어서 자전거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북도가 함께 선정한 반려견 동반 여행길 눈치 보지 마시게 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반려견이 있는 학우분들에게는 산책하기 정말 좋은 장소일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 추천해드린 산책길을 걸으며 전주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취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필의 우리 더 걸을까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취미는 바로 뜨개질인데요.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저녁만 되면 드라마를 틀어놓고 뜨개질을 했었습니다. 뜨개질이라고 하면 뭔가 할머니가 안경을 내려쓰고 핸들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뜨개질을 배우는 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뜨개질은 엄청난 집중력과 차분함이 필요해서 머릿속이 복잡할 때 하면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차분해지기 때문입니다. 실과 바늘로 매듭을 하나씩 만들다 보면 저도 모르게 생각은 멈추고 오직 뜨개질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뜨개질할 때의 뇌파와 명상을 할 때의 뇌파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뜨개질은 손으로 하는 명상인 셈이죠. 또 다 만들어졌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다할 수 없는데요. 제가 만든 열쇠고리를 친구들에게 선물했을 때, 그리고 그걸 가방에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겨울이 오기 전에 목도리나 장갑, 쉽게는 열쇠고리를 직접 떠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또 뜨개질은 시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네잎클로버 코바늘만 검색하면 준비물부터 만드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는 영상이 많아서 처음 해보는 분들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다이소나 문구점에 가면 재료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을은 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바쁜 일상 속에서 놓쳤던 작은 여유를 느끼기에 딱 좋은 시기죠? 여러분도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한 땀 한 땀 내 손으로 만드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취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취미는 바로 차 마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가을에 차를 마시라고 하는 걸까요? 예부터 한의학에서는 가을을 천지의 기운이 가라앉는 계절이라고 해서 마시는 것으로 몸을 보하는 의미보를 권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계절 취향이 아니라 몸과 마음, 환경에 모두 맞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가을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집니다. 이럴 때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면 몸이 금세 따뜻해지고 하루 종일 쌓였던 긴장감도 풀리죠. 또 가을엔 낮이 짧아지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면서 감성이 예민해지기 쉬운데요. 따뜻한 차 한 잔은 호흡을 고르게 하고 차향기를 맡으며 잠시 멈춰있는 시간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을엔 사과, 호두, 계피, 대추 등 계절 특유의 재료가 많아서 다양한 차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에 차하면 먼저 떠오르는 국화차는 약재용 국화로 간장을 보호하고 두통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또 귀를 맑게 하고 피로회복과 식욕 증진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만병통치약처럼 들리는 국화차를 가을에 첫 차로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을엔 포도차도 좋다고 합니다. 포도주스, 포도잼, 포도주는 익숙하지만 포도차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포도차는 옛 문헌인 규합총서에도 기록된 전통 있는 차입니다. 포도차는 피로회복과 부종, 혈액순환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가을에는 바쁜 아침에 커피 대신 따뜻한 차로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노래 하나 듣고 마지막 취미를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6시 34분, 여러분의 사계 가을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쓸쓸한 가을을 풍성하고 따뜻한 가을로 바꾸러 가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르죠. 왜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 되었을까요? 가을은 여름의 무더위나 겨울의 추위에 비해 온도도 적당하고 날씨도 맑아서 책을 읽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날씨 때문에 가을이 독서의 계절로 자리 잡은 건 아닌데요. 그 안에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을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무너졌던 생활 패턴을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우울감이 시작되기 쉬운 계절에 독서를 하면 감정을 다잡기도 좋은데요. 이유가 어찌됐든 책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니까요. 이번 가을엔 함께 독서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가을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상의 3108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가을에 읽기 좋은 책을 추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책은 2024년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님의 책입니다. 바로 노랑무늬 영원인데요. 이 책은 2002년 여름부터 7달에 걸쳐 쓴 중편 노랑무늬 영원을 비롯해 12년 동안 쓰고 발표한 7편의 작품을 묶은 소설집이라고 합니다. 노랑무늬 영원은 노란색 무늬를 가지고 있는 도룡뇽의 한 종류인데요. 이 도룡뇽은 재생 능력이 있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중편 노랑무늬 영원은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성의 상처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재생 능력이 있는 노랑무늬 영원을 제목으로 지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인 문학과 지성은 이 책에 대해 이러한 서평을 남겼습니다. 수십 번 계절이 바뀌는 동안 존재의 근원과 세계를 탐문하는 한강의 온 힘과 감각이 고통 속에 혹은 고통이 통과한 자취에 머무르는 사이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가라 등의 장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조응하는 중편과 단편들이 쓰여졌고 그 자취가 고스란히 담겼다. 한강의 문장은 묵직한 아픔과 고통뿐 아니라 한순간의 빛, 떨림, 들이마신 숨, 물의 정적을 원고 위에 재현한다. 경험과 관념을 압도하는 작가의 직관은 물감이 올누리 종이의 결석으로 스미듯 독자인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다. 제가 이 책을 가을에 읽기 좋은 책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작가의 말 때문입니다. 한강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이 소설을 쓴 이유와 과정을 밝히며 2018년 가을 눈부시게 밝은 오후에 라며 글을 마무리하는데요. 소설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니 꼭 가을에 읽어보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러쉬의 By Your Side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고전 문학인데요. 드라마로도 리메이크된 프랑스와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랑 앞에서 방황하는 폴의 심리를 중심으로 그녀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연결된 로제와 시몽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했는데요. 프랑스 문단의 매력적인 작은 괴물이라고 불리는 사강이 24세 나이에 쓴 이 작품은 일상을 배경으로 난해하고 모호한 사랑의 감정을 진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실내 장식가인 39의 폴은 오랫동안 함께해온 여인 로제에게 완전히 익숙해져 앞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폴과 달리 구속을 싫어하는 로제는 마음이 내킬 때만 그녀를 만나고 다른 여자로부터 하룻밤의 즐거움을 찾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로제를 향한 폴의 일방적인 감정은 그녀에게 깊은 고독을 안겨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폴은 몽상과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에 시몽을 만나게 됩니다. 시몽은 폴에게 첫눈에 반해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치기 시작하고 그런 시몽의 태도에 폴은 불안감과 신선한 호기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6시에 프레일 홀에서 아주 좋은 연주회가 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어제 일은 죄송했습니다. 시몽에게 온 편지였다. 폴은 미소를 지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그 구절이 그녀를 미소 짓게 했다. 그것은 17살 무렵 남자애들에게서 받곤 했던 그런 종류의 질문이었다.
이렇게 젊고 순수한 청년인 시몽으로 인해 폴은 행복을 느끼지만 그녀가 세월을 통해 깨달은 감정의 덧없음은 시몽의 헌신적인 사랑에도 그 끝을 예감하는데요. 잠깐만 들어도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지 않나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진 고전 문학은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폴과 로제, 시몽의 이야기가 더 궁금한 학우분들은 직접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 듣고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의 저녁 방송도 어느덧 끝나가는데요. 오늘은 가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로 산책, 뜨개질, 차 마시기, 그리고 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송으로 여러분의 가을이 조금 더 여유롭고 따뜻해지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이상현, 기술의 김소혁, 모니터 최희석, 그리고 저는 진행의 박지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을을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올게요.